네, 이전 시간에 우리 구분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 번 듣고 이야기는 구분건물 등기부는 굉장히 등기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것도 어렵지만 구분건물 등기부는 이제 특히 어려웠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잘 판단하셔서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은요, 다시 한번 보면서 되돌려 보면서 구분건물 등기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특히 어디에 어떤 등기라느냐,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또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과연 어디다 하느냐, 그리고 대지권 등기가 됐을 때 그 효력. 자, 이것은 여러분 집합건물 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특별법에서 하신 내용, 이것을 잘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다 적용을 시키시면은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또 아파트 많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좀 알아두면 편리한 거죠. 자, 그래서 좀 보시고요.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다 끝났고요. 자, 어려운 등기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쉬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294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상권의 등기에서요.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등기들에 대해 절차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절차들은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배웠던 내용, 등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서 그 특징들, 좀 다른 특징들만 몇 가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민법과 대부분 비슷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민법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또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등기법 하다 보면은 또 민법의 내용을 정확히 또 이해하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과 거의 겹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편한 내용이죠. 자, 먼저 지상권 보시면은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죠. 자, 공작물이나 건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지상권. 자, 성질 보시면은 이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 그래서 농지도 포함합니다. 또 지상권, 이렇게 용익권은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일부에 대해서,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때는 그 도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면을 이제 첨부해 가야 됩니다. 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한 권리라는 거 있고요.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배타적인 권리죠. 내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사용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동일한 토지에 이중의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지상권 등기가 중첩적으로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저 그리고 반가로 4번 보시면은 지상권, 여러분 민법 시간에 나오죠. 영구무한으로요, 지상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상권 등기도 가능하고요. 영구무한으로 지상권 등기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민법의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민법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상권 등기 이제 절차를 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을이라는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하는 토지죠. 을이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권 성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당연히.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올리게 되겠죠. 그렇죠? 건물을 올렸는데 지상권 설정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건물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상권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청은요, 토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할 것이고요. 자, 이때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요, 필요적 신청 정보, 자, 특히 필요적 신청 정보, 자,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내용들, 요거 이제 특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상권은 목적이요. 지상권은 건물 소유 목적도 있을 것이고 수목 소유 목적도 있고 그 목적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목적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또 일부, 토지 일부,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범위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필요적 정보고요. 그러면 나머지 정보는 다 임의적 정보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존속기간. 자, 존속기간은요, 영구무한으로도 가능하고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민법에 의해서 존속기간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경고한 법률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속기간은 필요적 정보는 아니고요. 또 치료 지급 시기, 치료나 치료 지급 시기. 자, 치료,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는 이제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적이라는 거죠. 치료가 있으면은요, 등기할 수도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대항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고 반드시 신청 정보를 기록할 것은 아닙니다. 자, 첨부 정보 관련돼서요. 등기원인 증명 정보로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 들고 가져야 될 것이고, 인감 증명은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설정 계약을 할 때는 등기 의무자 갑의 인감 증명서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의 지상권 설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할 때 썼던 거죠. 유상의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넘기시면 4번 보시면 농지의 경우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야, 이건 지워버리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요, 소유권 등기를 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지의 경우에 소유권 등기가 아니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일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도면을 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구분지상권이 있죠. 구분지상권은 어떻습니까? 상하 범위를 한 필지 토지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상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지하철이 지나간다든지 또는 한전에 어떻습니까? 송전선이 지나간다든지. 자, 이런 때 송전선 지나가고 지하철 지나가면서 지하철 뚫기 위해서요. 토지를 전부 다 수용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구분해가지고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적은 가격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만 구분지상권은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수목소유 목적으로 안 되죠. 수목은 계속 자라나 버리기 때문에 수목소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고요. 자, 양가로서 한번 첨부정보 보면은요. 자, 지표면에 있어서 일부의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일부를 나타내준 도면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면은요. 이 지표면이죠. 수평면은 수평면, 지표에 대해서만 등록이 되어 있지 공중이라든지 지하에 대해서는요. 지적도 도면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런 건 도면이 없어요. 따라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도면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도면에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공중이나 지하 공간은 도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분지상권 설정할 때 무슨 도면을 가져간다. 이런 것은 다 틀린 말입니다. 도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가리 1번 보시면 첨부정보에서 도면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지상권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지상권은. 그래서 이미 필요적 신청 정보 잘 보시면 되고 지상권의 일반적인 어떤 성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적 정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역권은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요, 지역권에 대해서 잘 안 다루실 거예요. 깊이 있게 안 다루죠. 지역권이 이렇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다루는데, 우리 그 등기법에서는요, 이게 좀 나와요. 뭐, 그것도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뭐 2, 3년에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뭐 민법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역권은 이런 거죠. 그래서 지역권에 대한 먼저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역권은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은 잘 이해하시는데 지역권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자, 지역권은요, 이제 시골에 거의 지역권은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여기 4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다 밭이에요, 밭. 자, 밭에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갑이 소유자고, 여기는 을이 소유자고, 여기 X 토지, Y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Z 토지는 병이 소유자고, 또 여기는 누가 또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필지에 이제 밭을 메고 있는데요. 자, 물을 줘야 되는데, 자, 그 물을 주기 위해서는요, 멀리 물을 길러가기 힘들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려고 합니다. 자, 지하수를 파는데요. 이 필지마다 지하수 파가지고 물 주려면은 뭐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 하나만 파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을 봤더니 어디냐? 여기가 물이 가장 많이 나오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지하수 우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밭에 다 물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Y 토지, 자,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Y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Y 토지의 편익, 이 밭을 위해서 이 토지의 우물을 이용하는 거죠. 자, 우물이라는 것은요, 지하수니까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갑의 토지 이만큼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예, 다른 토지에 대해서 요 토지, Y 토지를 위해서 지금 X 토지가 어떻게 돼요? Y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죠. 자, 제공되고 있었을 때 이때 이 토지를 어떻습니까? 승역지라고 하고요. 자, 이 제공을 받는 토지, 이 토지를 우리는 요역지라고 하는 거죠. 지역권. 그러니까 이 토지는 이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법이요, 이 지역권은요,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권 그러면은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지역권은요, 우리 법에서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구성한다는 거죠. 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되기 때문에요. 이건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다. 사실 여기가 밭이기 때문에 지역권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밭을 위해서 지역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그 지역권은요, 우리 민법의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좀 달라요. 그럼 지역권 등기는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은 사람이 토지에 대한, 사람이 건물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 있고 사람 있으면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나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로 구성하기 때문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된 토지, 우리는 이것을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토지는 이제 승역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Y토지는 어떻습니까? Y토지는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다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요역지가 되는 거죠. Y토지는 요역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는요, 지역권 등기는 어디 나냐면요. 자, 지역권이 설정됨으로써요, 이 승역지가 어떻게 돼요?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승역지 토지 등기의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거죠. 우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이 설정되면 소유권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제한시키는, 소유권을 제한시키는 등기가 되겠죠.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이 승역지 사용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승역지요, 을구예요. 을구에. 갑구는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갑구는 갑이 소유자로 될 것이고요. 자, 을구에 어떻습니까? 지역권 등기라는 거죠. 이해가지고요, 여기다 지역권 설정 등기랍니다. 지역권 설정을 해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세권,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저당권자, 전세권자에서 사람 이름이 나올 텐데, 자, 우리 지역권은요,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는 요역지, 이 Y토지가 X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Y토지를 적습니다. 즉, 요역지를 적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부가 어떻게 됩니까? 이 Y토지가요, X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X토지가 Y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되는 것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사람 이름을 적지 않고요, 토지만 적습니다.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Y토지가 X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Y토지 하나의 또 권리의 정보가 되겠죠. 따라서 지역권 설정 등기. 자,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요, 여기는 갑과 을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지역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계약은 갑과 을이 했을 테니까요, 갑과 을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신청에 의해서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면은요, 이 요역지는 지역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 권리에 관한 정보가 되겠죠. 따라서 Y 요역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Y토지의 갑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구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거죠. 을이 소유자예요. 그러면은 이 요역지, 자, 요역지, 을구에 어떻습니까? Y토지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지역권, 이 Y토지가 X토지에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Y토지 등기부에도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역권이니까 을구에 기록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이 Y토지는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승역지가 기재되겠죠. 어느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여기는 X토지에서 승역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Y토지가 요역지로서 X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에도 등기를 하고 요역지에도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청은요,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요, Y토지가 X토지에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이 다 바로 알게 되겠죠. 알기 때문에요, 요역지에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신청에서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됐을 때는 요역지를 꺼내가지고요, 직권으로 요역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다는 거죠.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자, 요걸 기억하시고 이제 지역권 등기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지역권이라 함은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라는 거죠. 자기 토지의 편익. 그러니까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는 거죠. 자, 성질 보시면은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는 지역권이 불가능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자, 승역지는요, 자, 승역지는 어떻습니까? 우물을 파면 X토지의 일부만 우물을 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물, 일부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승역지는 일부에 대해서도 승역지 설정,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죠. 승역지는 일부에도 상관없어요. 자, 일부만 우물 파면 되는 거지. 일부만 사용하면 되지. 전체를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요역지는 이 토지가 여기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일부가 지역권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지상권, 나의 전부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 팔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내 머리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등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도요, 이 Y 토지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Y 토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됩니다. 즉,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가로 3번 보시면요, 승역지는요, 승역지 소유자. 자, 갑이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은 토지 사용권을 이렇게 제한시키잖아요, 지역권에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죠. 그럼 전세를 내 가지고 전세권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는 타인에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인에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승역지에 대한 사용권자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그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반가로 4번 보시면요, 지역권은 이 Y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예요. 이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토지 소유권과 분리되어서 지역권만 이전할 수는 없는 거죠. 지역권만 이전할 수 없고 항상 이 토지 소유권과 토지와 항상 부종하여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수반해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요, 보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그 소유권을 A라는 사람한테 처분을 했을 때요,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이전되는 거죠. 자, 그럴 때요, 자, A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때 지역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느냐? 지역권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A가 당연히 지역권자가 됩니다. 지역권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일 때는 을이 지역권자, 그 다음에 A가 소유자면 A가 지역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되면요, 따라서 당연히 부종해서 수반해서 이전되는 것이지 따로 지역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종하여 이전된다.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불효하고요. 또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목적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요, 누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당권에 의해서 저당권이라고 그렇고요. 지상권, 지상권이죠. 이게 용의권을 가지고 있다. 자, Y 토지에 대해서 용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토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역권에게도 당연히 미친다는 거죠. 지역권도 당연히 미친다. 자, 그래서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자도 당연히 우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농지면 전세권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지상권자는 당연히 또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5번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를 통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죠. 요역지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역지가 없는 지역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할 수는 없죠. 지역권만 양도돼 버리면 요역지가 없는 지역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마치 사람, 권리자가 없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죠. 저당권자 없는 저당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그러니까 지역권만 따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요역지와 지역권은 항상 일체가 되는 거죠. 부정성, 수반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청 절차요. 먼저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다는 거죠. 승역지의 등기는 이제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겠죠. 승역지 소유자 또는 지역권자와 공동 신청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때 신청 정보는요, 필요적 신청 정보에서 지역권 설정의 목적. 자, 지역권 설정이요, 이렇게 용수라게, 물을 사용하기 위한 용수 지역권도 있을 것이고, 지역권은요, 뭐 통행 지역권도 있을 것이고, 지역권의 설정 목적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 다양한 어떤 목적으로 설정되는지 그 목적을 적고요. 또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그 일부, 그 범위를 기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우리가 저당권은 사람이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역지를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역지를 반드시 신청 정보에 제공을 해야 되겠죠. 어떤 토지가 지역권을 갖는 것이지, 어떤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되는지 요역지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요것이 필요적 정보가 되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등기원인 증명정보, 지역권 설정 계약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했을 때는 인감증명 필요할 것이고,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도면이 필요하겠죠. 자, 등기 실행 방법과 관련돼서요. 먼저 승역지에는요,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승역지의 옆에다가 그냥 신청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3번만 보죠. 자, 승역지가요, 승역지 소유자에 의해서 만약에 지역권이 설정됐을 때는요, 이 지역권은요, 주등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지상권자에서 지역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 일에 지상권이 있었을 때는 지상권자에 의해서 지역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일에 일해가지고 지역권 설정 이렇게 씁니다. 지상권자가 설정하기 때문이죠. 소유자가 설정하게 되면 주등기, 지상권자가 설정하게 되면 이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역지요, 요역지. 자,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가 승역지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있죠. 직권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의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 기록을 빼가지고 요역지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 등기되는 과정만 여러분들이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잘 기억하시면 지역권 내용도 이렇게 이해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 자, 전세권은요,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도 가능하지만은 건물에 대해서도 주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일반적이죠. 물론 토지도 논리적으로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전세권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세권. 자, 전세권은요, 보통 이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갑이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가 들어갔어요. 자, 이 뭐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전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전세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전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전세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 전세권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달됐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건물값도 올랐죠. 집값도 계속 올랐어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다음날 돈을 벌어요.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사요. 그러면 다음날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 살수록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한 채, 두 채, 세 채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집들을 어떻습니까? 자기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게 되는 거죠.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빌려서 사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집을 5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5채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데 당장 뭐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 5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5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직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은 뭐 좀 기다렸다 팔게 되겠죠. 그러면 5채 집에서 이 사람은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5집을 팔아야 되는데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5채 집을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5채 집 살 때 필요한 돈,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도 하지 않으면서 이자만 꼬박꼬박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집을 놀리면서 이자만 은행에서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을한테 돈을 빌립니다. 자, 이 집이 원래 5억이었는데 집값이 5억인데 5억을 살 때 은행에서 2억 빌려가지고 자기 돈 3억 해가지고 사면 되는데 이때 은행에서 2억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을한테서 2억을 빌립니다. 자, 그러면 을한테, 은행에 돈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을한테서 2억을 빌린 다음에 자, 빌렸으니까 갑은 을한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빌려줬으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갑은 을한테 어떻습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자를 주는 거 대신에 어차피 집은 비어있기 때문에 네가 들어와서 살라는 거죠.
이자를 내는 것 대신에 네가, 그러니까 너는 이자 받는 것 대신에 여기서 살아라 이거죠. 그러면 이자와 물건의 사용이득은 대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을은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여기서 삽니다. 사용을 한다는 거죠. 사용. 자,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한다는 거죠. 이러한 권리, 이것이 바로 전세권이죠. 전세권.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전세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X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세권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전세죠. 이자 되는 것 대신에 직접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직접 사용하는 권리. 이것을 바로 X 물건에 대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세권의 성질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요, 이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용익권적 성질을 갖고요. 용익권적 성질을 갖고, 또 이 전세권은요, 이 전세권은 만약에 갑이 제때요, 전세 이제 존속기간이 되겠죠. 그 존속기간 2년을 빌려줬다. 그러면 2년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되면서 내가 돈을 빌려준 기간이 2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2년에 채권, 2억 원의 채권인데 2년이 지났는데도 채권을 갚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 X 물건을 경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경매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담보권적 성질도 가지게 되는 거죠. 담보권. 그래서 이 X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은요,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만약 그때까지 돈을 안 갚게 되면은 이 채권을 위해서요, 이 X 부동산을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고요. 전세권은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전세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과 관련돼서는요, 주로 담보권적 기능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은요, 자, 2년간의 존속기간 동안에요. 자, 2년. 존속기간 2년이라고 해보죠. 전세권에. 그러면 존속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은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용익권적 기능 갖고요.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제 빌려주고 수익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익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수익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수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어떻습니까? 2년간 만약 돈 안 갚게 되면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세권 그러면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2년의 기간이 흘렀어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하는 거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졌어요. 2년의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나 2년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갑이 을한테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하지 않았으면요, 여전히 이 사람의 담보권적 기능은 남아있어야 되겠죠. 돈을 못 받았으니까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권적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어야 되겠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서 돈까지 받아버리면 어떻습니까? 담보권적 기능도 당연히 소멸할 테지만은 존속기간은 만료되는데 돈을 못 받았을 때는 담보권적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담보권적 기능은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이때 이제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는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존속기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용익권적 성질이 강하고요. 그렇죠. 용익권적 성질이 강하지만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버리면 용익권적 성질은 종료되고 담보권적 성질만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용익권, 담보권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지만 존속기간 내에는 용익권적 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익물권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지만은 사실은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채권, 2억 원의 채권이 뭡니까? 바로 2억 원은요,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기는 채권이죠. 돈을 빌려줌으로써 전세금 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생기는 채권이죠. 이것이 바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되겠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되는 거죠.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적 기능과 함께 이자 받는 것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용익권적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전세권이다. 자, 이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전세권을 이해하는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전세권에 관한 등기에 관해서 자 보죠. 전세권이라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세금 반환 채권요. 우리가 담보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없는 담보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금 반환 채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채권을 가지고 다른 채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어떻습니까? 가름할 수도 있는 거죠.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갑한테 따로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채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돌리고 어떻습니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건 상관없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는 담보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세금 반환 채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합니다. 이자 받는 대신에 사용 수익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요. 만약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은 경매를 통해서 후순위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이것이 바로 전세권이 되는 거죠. 자, 전세권의 성질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반가 1번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죠.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은 보시면 농지에 대해서는요. 지상권은 가능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전세권.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또 하나의 건물, 한 동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도면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자, 반가리 2번 보시면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타적 권리예요. 비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전세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지상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비타적 권리예요.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사용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용의권 중에서 비타적 권리가 아닌 유일한 권리가 지역권이죠. 우리가 아까 우리가 했었죠. 그럼 여기다가요, 우물 파놓고요, 우물 파놓고, 이 사람도 이용하는 지역권 가질 수 있고, 이 사람도 우물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세권을 내주면 나는 그거 사용 못 하잖아요. 전세권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사용 못 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어떻습니까? 나도 사용하고, 이 사람도 사용하고, 이 사람도 사용하고, 이 사람도 사용하고.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다 이용하는 공용적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요. 똑같은 지역권을 중첩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공용적, 비배타적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지역권은 가능해요.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이 중으로 안 됩니다. 자, 사용수익 권리이기 때문에 배타적 권리다. 중첩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고요. 반가로 3번 전세금. 자, 전세금은요. 자,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요. 이 피담보 채권액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전세금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에 있어서 그 금액에서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전세권의 요소가 돼요. 자, 절차 보시면은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의 이제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자, 이때 필요적 신청 정보에서요, 전세금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전전세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전세의 경우에는 전전세금을 기록할 것이고요. 자, 전세권이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그 목적이 되는 범위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은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지역권과 지상권에 있어서는요. 지상권도 수목 소유 목적이냐 건물 소유 목적이냐 목적이 틀릴 수가 있고요. 또 지역권도 통행지역권이나 용수지역권이냐에 따라서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은요. 모두 동일합니다. 모든 전세권은요.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이에요. 사용수익이라는 모든 전세권은 공통됩니다. 그렇죠? 어떤 부동산이든지 그 목적은 사용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세권의 그 목적은 사용수익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그 목적을 기록하진 않아요. 목적이 되고 있는 그 범위는 기록을 하지만은 일부였을 때는 이게 필요적 정보가 되지만은 목적 그 자체는요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마치 공동 저당과 같이 각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이 서로 공동 전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나머지 임의적 정보입니다. 자, 존속기간은요,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서로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법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필요적 정보는 아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장기간은 우리 민법에 있죠.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 전세권은 1년 미만이 됐을 때는 최단기간으로 1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제 2년이 보장되지만은 전세권은 이제 1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자, 첨부정보에서요, 소유자가 전세권, 등기원인 증명정보로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가져와야 될 것이고,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 필요할 것이고요.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같은 경우는 도면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요,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공동전세인 경우에는요, 공동전세라는 뜻을 기록을 하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4에서요, 만약에 공동전세의 대상이 5개 이상일 때는 그 공동전세 관계를요, 그 등기부 안에 5개를 서로 5개가 공동전세 관계다라는 걸 다 기록하기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5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전세의 그 목록을 따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5개 이상일 경우에는 등기관이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이 공동전세 목록은요, 원래 등기부에 기록돼야 될 내용인데 이것이 따로 5개 이상이 돼서 등기부 부피가 커지니까 따로 빼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원래 등기부에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자, 전세권 이전 등기요. 전세권을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이 전세권은 당연히 이제 이전할 수 있죠. 물론 설정 계약에서 이전 금지, 그러니까 처분 금지 특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전하지 못하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자유롭게 이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전은요, 을이 등기 의무자,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양가리 2번 보시면 부기 등기로 할 것이고요. 부기 등기로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을에게로 자 보죠. 전세권 이래 가지고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자, 부기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 병에게 이전이 됐어요. 자, 이전이 됐으면은 전세권은 이제 병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을은 더 이상 전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 여기 명의만 이렇게 딱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전세권은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이 병에게 이전됐다. 을은 더 이상 전세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종전 전세권자에 이제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자 표시만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직권으로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됐으니까요. 병이 전세권자니까 이제 을에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자, 밑에 양가로 3번은요, 조금 이렇게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요. 자, 보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입니다. 자,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전세권을, 자, 갑이, 아까 주었네요.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전세권의 일부, 자, 전세권의 3분의 1만 이전이 가능하냐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3분의 2에 대한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3분의 1 전세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사용을 못 해버립니다. 이 사람도 전세권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전세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사용을 못 하게 돼요. 전세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전세권 설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것은요, 용익권에 대해서는 지분에 대한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이요, 용익권은요, 연세권은 지분을 이전할 수가 없어요. 지분에 관한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은요, 이렇게 지분 이전 등기를 못 합니다. 자, 그게 원칙이에요. 용익권은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못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일부 양도했다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돼 있잖아요. 자, 가능하기도 하다라는 것인데 어쩔 때 가능하냐면요. 저 이런 경우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요.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못 받았으면요. 오로지 이것은 용익권적 기능은 없고 담보권적 기능만 있는 전세권이 되는 거죠. 자, 오로지 담보권적 기능만 있는 전세권은요. 마치 뭐하고 왔습니까? 저당권하고 똑같다는 거죠. 전세권은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담보권적 그 기능 이외에. 그러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버리면요. 오로지 이제 용익권적 기능이 없이 담보권적 기능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과 유사해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저당권과 유사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저당권은요.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만 경매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는요. 용익권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분만, 저당권적 기능만 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을요. 을이라는 사람이 2억 원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2억 원 전세금 반환 채권 2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1억 받고요. 팔 수 있어요. 지분을. 1억 받고 전세권 지분을 2분의 1을 판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1억은 이제 병이, 경매다 하면 1억은 을이 갖고 1억은 병이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분. 그러니까 1억을 이전을 하게 되면은요, 2억 중에 1억을 이전했기 때문에 전세권도 2분의 1은 이전을 해야 되겠죠.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어떻습니까? 일부가 이전되면 저당권도 당연히 이전돼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도 당연히 이전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요, 이렇게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료가 되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일부를 양도하게 되면요, 그 양도액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억을 이전하면서 2분의 1 전세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액과 지분 이렇게 같이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1년 있다가 그만 살겠다라는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포기합니다. 나 나가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좋다.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해요? 합의에 의해서요. 전세권을 소멸을 시켰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자, 그럼 이때 합의에 의해서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것은요.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1년 있다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을 포기한 거죠. 합의에서 소멸했으면은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것이요. 이 용의권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해서 용의권을 소멸시킨 것이죠. 자, 더 이상 살지 않고 나가겠다라고 용의권을 소멸시킨 것이지 1년 있다 나가겠다고 해서 이 2억까지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나 1년 있다 나갈 테니까 2억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존속기간 내에 이렇게 소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멸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용의권은 소멸됐기 때문에 용의권은 없고요. 그러나 돈을 못 받았으면 담보권적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돈도 안 받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달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해당 전세권을 소멸을 시켰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소멸을 시켰어요. 그럼 합의서 가지고 와가지고요.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담보권적 기능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부 이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저당권적 기능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부 지분을 양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분을 양도하게 되면은 그 양도액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는요, 전세권의 변경 등기가 있는데, 이 변경 등기에 대해서는요, 뭐, 저당권 변경 등기나 전세권 변경 등기, 지상권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요, 한꺼번에 우리가 제4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용의권 등기로 마지막으로 이제 임차권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담보권으로서 이제 저당권 등기가 있는데, 자, 요 내용은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의외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좀 편안한 시기예요. 집합건물 등기까지 했으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통과한 것이고요. 지금부터 좀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